네,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면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식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작지만 붉게 익어가는 열매, 바로 이 구기자에 담긴 오렌지해와 또 새로운 가치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동네 어귀나 밭둑에서 이렇게 붉은 열매가 달린 나무 한 번쯤은 보신 기억 없으신가요? 이게 바로 구기자 나무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는 참 익숙한데 사실 그 쓰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깊고 또 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약재로서의 효능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구기자라는 식물 그 자체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구기자 나무는요, 보통 사람 키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아담한 나무입니다. 줄기는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면서 그 끝이 부드럽게 아래로 휘어지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가시들이 돋아있기도 합니다. 또 달걀 모양의 잎들이 서너 개씩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도 참 정겹지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걸 보면 그 생명력이 참 강인한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기자의 한 해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참 아름다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초여름이 되면요, 가지 사이로 자줏빛의 작은 꽃이 수줍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꽃이 진 자리에 따사로운 가을볕을 듬뿍 받아 마치 루비처럼 붉은 열매가 연글게 되지요. 잘 익은 이 열매를 거두어서 정성껏 말리면 비로소 우리가 약재로 만나는 그 귀한 구기자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기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종류가 좀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닝시아 지역에서 나는 영하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양이나 성분에 미세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동아시아의 전통의학에서는 둘 다 아주 귀한 약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이 작은 붉은 열매에 과연 어떤 지혜를 담았을까요? 옛 문헌 속 기록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구기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약초에 대한 지식을 집대성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인 신농본초경에도 이 구기자가 등장하거든요. 이건 구기자가 정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건강을 위해 쓰여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한의학에서는 약재를 볼 때 그 맛과 성질, 이걸 기미라고 하는데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구기자는 맛이 달고 성질은 덥지도 차지도 않은 아주 평온한 기운을 가졌다고 봤습니다. 이 성질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건 다시 말해 체질에 큰 구애 없이 비교적 오랫동안 복용해도 우리 몸의 균형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기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핵심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보간신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간과 신은 단순히 해부학적인 장기를 넘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고 또 저장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보간신이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 몸의 근원적인 힘을 깊고 부드럽게 채워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천 년간 경험으로 쌓아온 이 지혜를 현대과학은 과연 어떤 성분과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이 구기자를 주목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간을 보호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 바로 이 베타인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기자에 대한 연구는 이 베타인 성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참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구기자의 베타인 성분이 간과 흰장세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뇌신경세포 보호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바로 그것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 우리 선조들이 구기자를 두고 근돈 기운을 보호하고 정신을 맑게 한다고 이해했던 것과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참 오랜 지혜가 과거로 증명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구기자의 좋은 성분들은요, 열을 가했을 때 더 잘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드시는 것보다 차로 끓이거나 음식에 넣어서 익혀 먹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특히 좋은 성분들이 씨앗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뭉근하게 오래 끓여서 그 성분을 충분히 우려내어 드시는 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라고 해도 이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구기자뿐 아니라 모든 약초에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약초의 힘을 빌리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이죠. 내 몸이 지금 더운지, 찬지, 허한지, 실한지를 알아야 약초의 힘을 올바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상 체질의 관점에서 보면 구기자는 특히 상체로 열이 오르기 쉽고 하체는 약해지기 쉬운 경향을 가진 소양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신장의 음기, 즉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기운을 보충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평소 아랫배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무른변을 자주 보시는 분 혹은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있는 분은 잠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수천 년의 경험이 담긴 지혜, 그리고 현대 과학의 분석적인 지식, 이 둘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구기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